네, 테크수다 오원석 그리고 하경화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말이죠. 시청률 좀 올려보자. 끌어올려보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뭡니까? 영화 속 IT 기술. 어허. 네, 그 말랑말랑한 주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사실 네. 재밌어요. 우리가 이거 어릴 때부터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예, 특히 공상과학 영화 많이 보는데 일단 대표적인 영화가 이 영화 이제 백투더퓨처. 사실 작년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됐어요. 백투더퓨처 영화 1탄은 네. 1985년에 이제 처음 만들어진 영화고요. 백투더퓨처 2라는 영화가 예. 그 마티와 그 브라운 박사가 여행하는 미래 시점이 2015년 10월 21일 어허.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작년 2015년 10월 21일 날 난리가 났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백투더퓨처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 신기한 물건들, 기술들, 제품들이 이미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던 끈없는 운동화라고 그러는데 나이키에서 그 운동화를 그대로 개발을 했어요. 하이퍼 어댑트 1.0이라는 이름의 이 신발은 발 뒤꿈치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 예. 발 크기를 파악해서 신으면 바로 맞게 끈을 조여주는 그런 신발이에요. 그리고 호버보드. 예. 호버보드. 이렇게 예. 지면에 한 뼘 정도 이제 떠가지고 좀 살짝 좀 날아다니는 느낌이 나는 스케이트보드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뜬 기술을 만든 회사가 있어요. 어디서요? 어른 손바닥만한 그 팬이 예. 36개가 달려 있어가지고 바람의 힘으로 뜬다. 추진력을 얻어서 약간 좀 떠서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본 그 영상 중에서 보면 이제 일종의 자기 무상 열차처럼 보드를 타고 살짝 떠서 가는 어떤 느낌을 이제 영상을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 정도라면 곧 비슷한 게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자기 부상 호버보드 같은 예, 경우에는 예. 자기 부상 장치를 한 곳에서만 탈 수 있고 예. 그리고 바퀴 달린 호버보드 이거는 아마존에서 아예 호버보드 카테고리를 지워버렸습니다. 작년에 아, 불나고 폭발하고 폭발해서? 오. 너무 위험하다. 타고 있는 사람의 안전뿐만 아니라 그렇군요.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의 예. 안전까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좀 멀다. 예. 그렇군요. 우리가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또 영화를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1968년도작이고요. 68년도. 네, 목성 탐사선 디스커버리호의 운행을 두고 인공지능과 인간이 대립하는 내용이 중심 구도예요. 그 오.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는 건데 네. 사실은 제대로 인공지능을 묘사한 최초의 SF 영화라고 해요. 예. 사실 근데 이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나왔던 그 태블릿? 네네네 네. 맞습니다. 이 영화가 68년도작인데 보면은 그 승무원들이 식사를 하면서 요만한 태블릿 PC를 가지고 영상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어. 근데 그게 애플이라는 회사의 아이패드라는 제품과 정말 똑같이 생긴 거죠. 어. 어림잡아 봤을 때 크기도 한 9.7인치 정도 돼 보이는 그런 제품인데 예. 그때 그런 제품을 상상을 해서 이렇게 네. 만들었다는 게 되게 놀랍고요. 네. 삼성이랑 애플이 아시다시피 태블릿 PC의 디자인 특허를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네. 삼성이 이 영화의 장면을 제출하면서 여기 봐라 68년도부터 이런 디자인이 있었다. 우리는 애플을 베끼지 않았다라는 오. 증거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 영화는 거의 뭐 교과서 수준이죠. 거의 그쵸. 바이블입니다. 뭐 예. 마이너리티 리포트. 마이너리티 리포트. 여기는 또 뭐가 나옵니까? 허공에서 이렇게 슉슉 화면 넘기고 네.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기술이 이미 현실화가 됐어요. 아, 그래요? 예. 립모션이라는 그 컴퓨터 입력 장치가 있는데요. 네. 모니터 앞에 자그마한 그 상자 같은 걸 두고요. 예, 예. 그 상자 위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오. 예.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결코 최첨단 기술, 새로 나온 기술이라 그래서 항상 편리하지만은 않다라는 거. 예. 허공에 팔을 들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팔이 너무 아파요. 톰 크루즈는 그런 걸 모르고 있을 텐데. 그분은 근육질이니까. 자, 스타워즈. 네. 네. 1977년 개봉한 스타워즈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신기한 장면이 있지만 예. 레이아 공주가 홀로그램으로 교신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정말 뒤로 넘어갈 정도로 센세이셔널한 장면이었고 맞아요. 요즘에는 그 영화에 나오는 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고퀄리티의 홀로그램이 많이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거는 지난 2014년도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고인인 마이클 잭슨이 예. 홀로그램 형태로 무대에 직접 나타나서 백댄서들과 안무를 맞춰서 춤을 추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요. 그거를 보시면 마이클 잭슨 살아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콘텐츠로 들어가 있는 홀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사실 45도 정도 기울인 그렇죠. 그 투명한 필름에 필름에 빛을 영상을 쏴가지고 마치 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은 네. 착각을 일으켜 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맞습니다. 거고요. 그 아마 각종 영화에서 나오고 있는 홀로그램 영상 통화라든지 그런 것들은 혹시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예. 요즘 그 가장 따끈따끈한 화두가 바로 인공지능 아니겠어요? 인공지능.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녀라는 제목으로 개봉한 영화 허가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저도 영화 좋았죠.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물어보는 예. 영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호아킨 피닉스가 거기서 이제 어느 날 그 광고를 보고서 운영체제 하나를 구입해가지고 그 사만다라는 그 인공지능과 예. 연애도 합니다. 어허. 심지어 데이트도 하고 그러는데 예. 사만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제가 조금 비슷한 예를 떠올려 본 게 예. 요즘 챗봇이라고 하잖아요. 챗봇. 채팅 로봇. 네. 말 그대로 채팅창에 질문이나 명령을 하면은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특정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챗봇한테 뭐 저번 주 티타임 시청률이 어떠니? 그러면 얘가 조금 더 똑똑한 애라면 말하는 거죠. 형편없었어요, 경환님. 정말 걱정이에요. 몇 프로입니다. 뭐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는 거죠. 하비로 그런 예를 들고 그러세요. 네. 티타임 헌팅. 그리고 옛날에 유행했던 심심이라는 서비스 혹시 아시나요? 심심이. 네. 얘도 챗봇의 일종인데요. 조금 뭐 저차원적이긴 하지만 네. 그 이용자들이 미리 어떤 질문에 대해서 입력해 놓은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이제 랜덤으로 심심이랑 채팅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거 굉장히 유치한 예지만 정말 사람이 외롭고 심심할 때 시간을 때울 수 있으면 대화 상대잖아요. 인간이 그러네요. 아니더라도. 예. 사실 챗봇이라든지 사만다라든지 이런 것들의 사실 근간은 데이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구글의 알파고가 나온 직후에 예. 우리도 인공지능이 있다. 음. 챗봇을 딱 서비스했는데 사람들이 그 챗봇에 학습시킨 것들이 다 못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16시간 만에 서비스를 중단한 사례가 있었는데 굉장히 저는 인간적이라고 봅니다. 그거. 인공지능은 두 종류가 있어요. 보통 약 AI와 강 AI라고 하는데 예. 약한 AI 같은 경우에는 학습된 경로로만 그 판단을 내릴 수 있고요. 예. 강 A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잘못되면 지구를 정복하는 등의 이런 야심을 품는 영화 속에 나오는 것들이 그렇죠. 보통 강한 AI죠. 근데 예. 얼마 전에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그 대국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죠.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알파고는 전형적인 약한 AI입니다. 알파고가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바둑에 대해서 어떤 수가 더 이길 확률이 높은지 이길 확률이 낮은지 이것만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약 AI와 강 AI 이후의 AI가 또 있습니다. 초월 AI라고 AI가 AI를 창조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예를 들어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스카이넷이 인공지능인 주제에 로봇을 생산하고 로봇에 인공지능을 부여해서 인간들이랑 이제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기술 특이점을 넘어버리면 우리 인류의 어떤 좀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려면 아마 100년이 있어도 좀 불가능할 것 같고 가상현실이 굉장히 본물인데 이게 영화에서 이미 많이 이제 나타났어요. 이게 상징적인 영화가 있죠. 데몰리션맨. 가장 흥미로운 형태로 영화에서 가상 현실을 묘사를 하죠. 예. 이거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아니 별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 컸는데요, 뭘. 예. 네, 영화 데몰리션맨에는 현재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가상현실기, 그러니까 VR의 성인 콘텐츠 산업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힌트가 등장합니다. 남녀 주인공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 서로 신체적인 접촉이 없이 가상현실 기기를 이용해서 가상 성관계를 연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떤 그 기계의 형태나 그 기계의 개념이나 기계의 작동 방식까지 20년이 지난 오늘날의 기술을 그때 감독이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는 거죠. 어느 방에 딱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들의 언어로 딱 따지면 일종의 미래형 PC방입니다. 예. 그 PC방에는 독립된 공간에 VR 기기들이 놓여 있거든요. 그 컨셉으로 실제로 이제 VR 방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세계 곳곳에서 비즈니스 모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실제로 강남역에 우리나라 1호 VR 방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뭐 오늘 이야기 나온 것 중에서 굉장히 좀 나는 이거 하나 정말 딱 기억에 남는다.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저는 챗봇 심심이. 챗봇 심심이. 데몰리션맨이죠. 예. 아니 데몰리션맨이 알겠습니다. 야, 됐습니다. 자, 됐고요. 자, 아무튼 뭐 이제부터 나올 만한 그 나오는 미래 영화에서는 좀 긍정적인 그런 어떤 기술을 다뤘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름답게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데몰리션맨 미래 긍정적. 데몰리션맨 좋습니다. 자, 테크수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 말이죠. 원래 여기 말이죠. 권명관 기자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 회사에 큰 일이 있어가지고 예. 네. 좋은 일 회사에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런 조합을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남자 나오는 거 너무 보시는 분들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죠?
남자 나오는 게 보시는 분들도 재미가 없지만 네. 나온 남자들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죠. 예. 앞으로는 벌써- 그냥 제가 나오는 거. 예. 그 굉장히 좋습니다. 공격적인 오은석 기자도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바뀌는 걸로 봤을 때 이 조합이 괜찮다라는 제가 좀- 생각으로 권명관 기자의 향후 출연 여부는 요거 나갔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요거 보면서 우리가 또 판단하도록 하고 자 하경화 기자가 사실은 이제 독립을 했어요. 독립? 네, 이야 독립. 디에디트. 네. 디에디트. 여러 번 여러분 언급해주세요. 디에디트라는 새로운 또 매체로. 그게 또 굉장히 또 그 좀 컨셉이 독특해요. 네, 좀 부드럽게 여자들이 제품을 리뷰한다는 컨셉인데요. 예. 굉장히 좋은 사이트니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꼭 들어오세요. 야. 저는 사실 디에디트의 그 에디터로서 나오신 게 아니라 백수로서 출연하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슨 저까지 포함해서 백수 특집 아니냐. 무례하시네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런 그 보드 날아다니는 거 우리가 좀 그 익숙하지 않습니까? 나라- 나라라 슈퍼보드를 네. 말씀하시는 나라라 거예요. 다들 슈퍼보드. 백투더퓨처만 얘기하시는데 나라라 슈퍼보드 그 음악이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네. 예. 나쁜 짓을 제대로 좀 해주시죠. 나쁜 짓을 하면은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쁜 죽나요?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그 되죠? 다음도 치키치키 예. 아무튼 자 뭐 어떤 그 배경음악이 나가고 있을 거라 보고 그리고 여러분 많이 아시는 애니메이션 드래곤볼에 베지터라는 캐릭터가 차고 나오는 스카우트라는 안경이 있는데 네네. 뭐 상대방의 전투력을 측정하는 그런 어허. 안경인데 그것도 형태가 딱 한쪽 귀에만 그 안경알이 없는 형태로 굉장히 구글 글래스랑 구글 비슷하거든요. 글래스가 그거를 본떠서 만든 거구만요.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볼수 구글한테 있죠. 써보겠습니다. 아 정말 참 이게 나올 때만 해도 굉장히 화제였는데 네, 지금 네, 그렇죠. 네. 망했죠. 이 구글 글래스가 망한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바로 이 그 이유입니다. 이유입니다. 예.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어떤가요? 자 이제 빼세요. 부끄럽습니다.